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정리할 때도 됐죠? 갤럭시 S9 플러스요. 그동안 제가 쓰면서 느꼈던 얘의 장단점 오늘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LG G7은 이번 갤럭시 S9 플러스는 자급제 모델이 추가됐습니다. 종전에 통신사를 끼고 출시된 모델과 더불어서 사용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통화 녹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얘의 사용 빈도가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급제보다는 확실히 통신사를 끼고 구입하는 이 모델들이 유리하실 겁니다.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자급제냐 통신사 제품이냐 구매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앱을 추출해서 통신사 앱을 설치해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8, S8 플러스 와 비교하면 실물을 쥐고 있는 저 역시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전면은 거의 흡사했어요. 물론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혁신에 가까운 디자인 변경이 있어야 된다 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이 변함없는 디자인, 사실 여기에 따른 호불호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달라진 지문인식 버튼의 위치는 확실히 장점으로 꼽을 수는 있겠습니다. 편했어요. 핸드폰을 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위치되는 이 자리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다 보니까 꽤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요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간에 앞다투어서 따라하고 있는 이 노치 디자인, 굳이 노치를 따라하면서 걔를 켜고 끄고 하는 번거로운 옵션을 제공하는 거 큰 의미가 있나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S9 플러스에서는 노치 쓰지 않았어요. 모두들 제거하고 있는 이 3.5mm 오디오 단자, 이제는 장점으로 꼽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운드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스테레오 스피커, 마감이 덜 된 건가 싶을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깔끔한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전작 대비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썼다라는 정도의 느낌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빅스비 버튼, 어떠한 조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들의 매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던지 아예 없애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주세요. 왜? 안드로이드 8.0 오레오 자체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삼성 익스피리언스 9.0이 더해지면서 앱 서랍을 왔다 갔다 하거나 화면을 이동할 때 이 움직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뚝뚝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작게나마 단점으로 지목되던 것들도 상당 부분 해소를 했어요. 또한 기능적으로 추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유난히 잘 썼던 기능 중에 하나는 인텔리전트 스캔이었습니다. 홍채 그리고 얼굴 둘 중 하나만 인증을 거쳐도 사용자라고 인증을 내리고 잠금을 해제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인증 처리를 해버리는 이 기능들 굉장히 편하게 썼어요. 요즘에 특히 미세먼지다 뭐다 마스크 쓰고 나갈 일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꽤 빛을 발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 외에는 크게 많이 쓴 기능들은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오레오에서 레퍼런스로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 PIP 사실 기대는 많이 했지만 유튜브 레드가 아니면 크게 써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레드 자체가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만 국한된 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PIP를 좀 더 제대로 써먹으시려면 시간은 좀 더 필요하실 거예요. 앱 간 연동이나 호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에 대해서 유독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만큼 스마트폰 간 경쟁 요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점점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저 역시도 카메라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AR 이모지, 슈퍼 슬로우 모션, 슈퍼 시리즈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품질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스마트폰 태생적으로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변하거나 아예 바꾸지 않는 이상 거의 정점에 왔다 싶을 정도로 누르기만 해도 웬만큼 괜찮은 사진들 다 뽑아냈어요. 특히 저조도에서 어느 정도 광량만 있으면 야간에도 만족스러울 만한 이미지 뽑아냈고요. 단 듀얼 조리개를 쓸 때 얘가 알아서 센싱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 포커스가 튄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제외하면 사실 갤럭시 S9 플러스만한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슈퍼 슬로우 모션, AR 이모지, 갤럭시 S9 플러스에서 이 강조하는 기능들은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우선 AR 이모지 말씀을 드리면 닮았나요? 사실 저는 처음에 한두 번 써보고 이모지 한번 만들어보고 그 뒤로는 그냥 넣어놨어요. 완성이 덜 된 서비스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용자를 그대로 카피해내려면 제대로 카피를 해내던가 아니면 그냥 정말 캐주얼하게 재미있게 묘사를 하려면 그렇게 하던가
혹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런 표정이라든지 미세한 주름까지 잡아내는 이 퀄리티를 보여주던가. 근데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슈퍼 슬로우 모션은 처음 소니에서 선보였던 그 기술보다는 확실히 조금 나아진 모습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보시는 그런 로맨틱한 영상들을 담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꽤 힘든 점들이 많았어요. 우선 화질 저하입니다. 960프레임 슈퍼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할 때 화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한 그 찰나의 순간을 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참고로 슈퍼 슬로우 모션에는 자동 그리고 수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동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네모 프레임을 제공을 해주는데 피사체가 그 네모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걸 인식하고 슈퍼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촬영 구간이 굉장히 또 짧아요. 짧을 뿐만 아니라 프레임에 피사체가 들어와도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장면들을 담아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요. 물론 수동을 써도 되지만 수동을 쓰게 되면은 어찌됐든 사용자가 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미세한 떨림으로 이 품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960프레임으로 좀 다이내믹하고 좀 재밌는 상황들을 연출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아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비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이 쓰세요?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저는 잘 안 써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얘 캐치해내는 거 신박해요. 재밌어요. 근데 정확도는 글쎄라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게 됩니다. 딥러닝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쓰면 쓸수록 좀 더 똑똑해지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뭐 일예로 제가 기어 아이콘 X2018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어요. 삼성이라는 이 마크가 분명히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제품들을 계속 찾아내더라고요. 제가 수차례 시도를 했지만 정작 기어 아이콘 제품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확도가 확실치 않을 때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사용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빅스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번역이라든지 쇼핑몰, 뷰티 메이크업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해도 좀 설익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리하자면 기본적인 카메라 퍼포먼스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대신에 특화된 기능들, 베타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노트에서 완성도를 높여서 나올지 그건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번 시리즈에서 강조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운드죠. 스테레오 사운드. 사실 조금 놀랬어요. 이 출력만 그냥 높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머리끄댕이 자꾸 그냥 끌어올리게 되면은 뭉개지는 경향이 없지 않는데 사운드 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돌비 사운드까지 지원하면서 사용 환경에 따라 사용자 커스텀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사운드야 개인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마이크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음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보게 되지만 어떠신가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 괜찮다. 게이밍 테스트 제가 줄곧 이어왔었는데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검은 사막 모바일에서 그래픽 풀업으로 맞춰놓고 이 기기 최대 옵션을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었던 기종입니다. 헤비 모바일 게임 유저분들은
굳이 따질 필요 없을 겁니다. 신형이 깡패라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제가 배터리 테스트 한번 진행을 했었죠. 배터리 효율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 시리즈는 그 게임 플레이를 좀 해보면 발열이 조금 있어요. 그건 제가 추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출시되면 쭉 깔아놓고 온도도 한번 수치화해서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게임 성능에 있어서야 단점이랄 것까지는 없었지만 배터리 발열만큼은 개인적인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쓰면서 느꼈던,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수치화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일단 넣어두고요. 또 다른 업데이트 사항이나 혹은 새로운 게임이 출시됐을 때 그때 다시 출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러그이었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죠. 빠이! 야이! 똥이네.